보통 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위내시경을 권유하시나요? 네, 영상처럼 뭐 구토도 잦고 음주도 잦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내시경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이 짜장면 색깔로 시꺼멓게 나오는 것을 흑색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흑색변이 있다면 상부 위장관에 출혈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위내시경을 해봐야 됩니다. 이외에도 상복부 통증이 되게 심하다거나 소화불량이 장기간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너무 빠진다던가 이물감이나 연화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위내시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내시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질병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식도나 위, 십이지장의 염증이나 궤양, 그리고 선종과 암과 같은 종양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위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쯤 안 걸려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흔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위장의 감기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또 이 위염에도 뭐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뭐죠? 시간상으로 나눴을 때는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저는 만성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내시경적 소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발적성 위염, 미란성 위염, 출혈성 위염, 담즙 역류성 위염, 만성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비유성 위염 등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미란성이나 출혈성은 주로 급성 위염으로 분류를 하고요. 나머지는 만성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화생성 위염이 위 점막이 장상피 화생이라고 바뀌어서 위암 발생 확률이 높아서 매년 위내시경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주변에서 그 스트레스성 위염이 있다고 하고 저도 이제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는 있거든요. 네? 위험은 많으시다니요? 스트레스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위험이 걸리나요? 네,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위염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뇌와 장은 그 신경과 호르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염을 오래 앓다 보니까 저는 언제 그걸 느끼냐면요. 예를 들어 공연 직전.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좀 그런 걸 느끼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갑자기 속이 아이고. 탁 막히고 막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게 증상이 막 그러니까 이 약간 명치 쪽이 여기가 그러니까 콕콕 찌르는 듯이 아프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소화 자체가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래서 저는 뭐 녹화 전이나 네. 공연 전에는 되도록이면은 위를 좀 비우고 하는. 예. 아까 샌드위치 하나 맛있는 건 먹어야죠. 우리도 바울별 선생님 계시니까. 네네. 뭐 제가 지금 갑자기 통증을 느끼면 네. 또 치료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껏 먹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위험이 있다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속쓰림이나 상복부 통증, 그리고 그 외에도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그리고 구역 구토도 위염에 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구역 구토. 이것도 죄송하지만 제가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이제 20대, 30대에 좀 이렇게 무식했냐면요.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아마 공감하시는 남성분들 계실 거예요. 술을 마셔요. 오래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 속이 이제 되게 불편해요. 네. 답답하고. 더 이상 술이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럼 이제 화장실을 한번 가서 개울이고 그러고 이제 또 다시 시작을. 그건 공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없다고요? 아까 사연자 그분하고 공감하셔야 될 것 아니 뭐 그러신 경우 없으세요? 선생님들? 그런 적은 처음 진짜요? 누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차, 4차도 가야 되니까.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체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저는 야식을 끊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나서 또 바로 화장실 가서 진짜요? 네, 개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좀 크게 만든 게 아닌가. 그건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역류를.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까지 이제 통증을 유발할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 한 거죠. 단순히 그냥 살을 빼려고 그러셨군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관리를 계속 아이고. 살이 계속 찔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련한 것 같아요. 아유. 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막 이렇게 토를 하고 그런 게 식도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나요? 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위산이 이제 네. 역류를 하면서 네, 식도를 이제 굉장히 정말 역류의 아이콘이십니다. 네, 안 좋게 만드는 거라서. 어떡해. 근데 저는 이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의 MC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저처럼 뭐 속이 불편하고 막 쓰린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만약 방치를 한다. 그럼 이게 혹시 위암으로 또 발전을 하기도 하나요?
속 쓰리다고 위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위염이 위암으로 발생하는 증거는 없는데 다만 만성 위염의 일부 종류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생성 위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미 위의 점막이 장상피처럼 변했기 때문에 위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상피 화생을 두고도 계속 검사라든가 치료를 안 받는다면 이제 위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속이 그렇게 계속 쓰리는데 방치를 하면 위암보다는 위궤양에서 위천공으로 진행을 해서 위가 뚫려서 수술을 받으실 확률이 높으니 방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걱정이 위내시경 얘기를 그게 좀 괴소문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안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네. 대단하신데요? 그냥 생으로 받았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게 넣더라고요. 제가 살려달라고 빼달라 그랬어요. 혹시 그게 좀 몇 년도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오래돼 한 10년 전쯤. 10년 전. 네네. 저는 그걸 20년 전 정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냥 예,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카메라가 작아졌잖아요. 그 당시 카메라가 굵었어요. 컸어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건 뭐 그냥 스토리지만 네. 제가 그때 왜 이걸 그냥 수면 내시경 없이 받았냐면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막 굉장히 침을 흘리게 되고 좀 약간 뭐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의식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된 거예요. 아 그래도 토니안인데 그쵸. 혹시라도 이렇게 침 질질 흘리는 모습 조금 이미지에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죠. 어머. 저는 수면 내시경을 받지 않겠다. 그냥 카메라를 넣어주시라.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내내 그냥 침 더 흘리고 막 이러면서 빼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와 그리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그 이후로는 무조건 수면 내시경을 네. 저는 다르죠. 그 이유를 안 받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어머나.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더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